계란 잘못 먹으면 심장마비, 고혈압, 당뇨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올바르게 먹으면 계란은 우리의 심장과 혈관을 지키고 암을 예방하며 기억력까지 높여주는 최고의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란의 효능과 장점, 같이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를 소개해드린 후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계란을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이 더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계속 전달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계란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첫 번째, 계란은 완전 단백질의 제왕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인정했듯이 계란은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특히 한 개의 계란에는 약 6g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 품질 지수 3.9라는 수치는 우리가 흔히 건강식품으로 여기는 콩이나 닭가슴살보다도 높습니다. 이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어주고 세포 재생을 돕고 면역력을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근육 감소증이 심각한 건강 문제인데요. 하루에 계란 1개에서 2개를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량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국내 연세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눈 건강에도 계란은 꼭 필요합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2가지는 눈의 황반을 보호해서 노인성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계란 노른자 1개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루테인 혈중 농도가 26% 상승했고 제아잔틴 농도는 무려 38%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65세 이상에서는 백내장이나 황반 변성으로 인한 시력 저하가 흔하기 때문에 계란은 사실상 자연이 준 최고의 눈 건강 보조제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두뇌 건강과 기억력 향상에도 계란은 빛을 발합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의 전구체로 작용합니다. 즉, 뇌의 신호를 원활하게 전달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뜻입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콜린 섭취가 충분한 사람들은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 위험이 평균 30%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콜린 권장 섭취량은 65세 여성 기준 425mg인데 계란 1개만 먹어도 147mg을 섭취할 수 있어요. 즉, 계란 2알이면 하루 필요한 콜린의 약 70%를 채울 수 있다는 말이죠. 네 번째, 심장과 혈관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입니다. 계란은 한때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최근 미국 심장협회와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의 연구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식품 속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 오히려 계란 섭취가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특히 하루 1알의 계란은 심장질환 위험을 18% 감소시킨다는 중국 북경대학교의 2018년 대규모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연구는 약 48만 명을 9년 동안 추적 조사한 대규모 프로젝트였어요. 다섯 번째, 항산화 효과로 암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계란에는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이 풍부한데 셀레늄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암세포 발생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연구에 따르면 혈중 셀레늄 수치가 높은 사람은 유방암 발생 위험이 31% 낮았다고 보고됐습니다. 게다가 계란의 비타민 A, 비타민 E 역시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해서 피부 세포 노화, 장기 손상, 염증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여섯 번째,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계란에는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칼슘 흡수를 돕고 뼈를 강화시키는데 필수적입니다. 요즘 햇빛을 많이 쬐지 않는 생활 습관 때문에 특히 노년층 여성에서는 비타민 D 부족이 심각한데요. 계란 한 개에는 약 41단위 정도의 비타민 D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계란을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섭취하는 것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체중 조절과 당뇨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2008년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학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계란을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하루 총 칼로리 섭취량이 평균 400칼로리나 낮았습니다. 또한 체중 감량 속도도 65%나 빨랐어요. 게다가 계란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저혈당 지수 식품이기 때문에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계란은 근육 강화, 눈 건강, 두뇌 활성화, 심혈관 보호, 항산화 작용, 골밀도 강화, 체중 관리.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슈퍼푸드라는 사실. 이제부터는 계란을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요리법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삶거나 프라이로만 드셨던 분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특별한 조리법을 통해 계란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해보세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요리는 바로 계란찜입니다. 부드럽고 촉촉한 계란찜은 특히 입맛이 없을 때나 속이 불편할 때 최고의 요리입니다. 조리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계란 3개를 깨서 볼에 넣고 잘 풀어줍니다. 여기에 물 또는 멸치 육수를 1컵 정도 넣어주세요. 비율은 계란 1개당 물 반 컵 정도로 맞추시면 부드러운 식감이 살아납니다. 소금 한 꼬집, 참기름 한 방울, 그리고 잘게 썬 쪽파를 살짝 넣어 향을 더해줍니다. 잘 섞은 계란물을 체에 한번 걸러주면 훨씬 더 곱고 부드러운 식감이 됩니다. 작은 뚝배기나 냄비에 계란물을 붓고 약한 불로 천천히 익혀주세요. 중간중간 젓가락으로 저어주다가 겉이 몽글몽글 익으면 뚜껑을 덮고 약불에서 3분에서 5분 정도 뜸을 들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곁들이면 좋은 음식은 바로 김치입니다. 살짝 익은 아삭한 김치 한 조각과 부드러운 계란찜을 함께 먹으면 입안 가득 조화로운 맛이 퍼지지요. 특히 이 계란찜은 속이 쓰리거나 우울한 날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부드러운 식감이 위를 편안하게 감싸주고 따뜻한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모습만 봐도 기분이 절로 좋아질 거예요. 두 번째 요리는 계란 토스트입니다. 간단한 한 끼가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아침을 만들고 싶을 때 최고의 선택이 바로 계란 토스트입니다. 우선 식빵 2장을 준비해 주시고 프라이팬에 버터를 살짝 녹여주세요. 계란 1개를 풀어서 소금 약간, 후추 약간을 뿌려 간을 합니다. 식빵 가운데를 컵이나 동그란 틀로 오려내고 팬에 식빵을 얹은 다음 구멍에 계란물을 부어주세요.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면서 식빵 바닥이 바삭해질 때까지 굽습니다. 그 다음 치즈 한 장을 얹고 다른 한쪽 식빵으로 덮은 후 뒤집어서 다시 한번 바삭하게 구워주세요. 치즈가 녹아내리고 계란이 부드럽게 익었을 때 꿀 한 방울을 살짝 떨어뜨려도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계란 토스트와 함께 곁들이면 좋은 음식은 신선한 샐러드입니다. 특히 루꼴라나 어린잎 채소를 곁들인 상큼한 샐러드는 느끼함을 잡아주고 한 끼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계란 토스트는 생일 아침처럼 특별한 날 또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아침에 딱 좋은 메뉴입니다. 따뜻하고 고소한 향이 부엌 가득 퍼지면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요리는 계란 커리입니다. 조금 색다르게 계란을 드시고 싶을 때 특히 매콤한 것이 땡기는 날 추천드리는 요리입니다. 우선 계란 4개를 삶아서 껍질을 벗긴 후 살짝 칼집을 내줍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 1스푼, 다진 양파 반 개를 볶아 향을 내주세요. 여기에 커리가루 1스푼, 고춧가루 반 스푼을 넣고 가볍게 볶다가
물 1컵을 부어 소스를 만듭니다. 여기에 토마토 1개를 잘게 썰어 넣고 5분 정도 끓여주세요. 소스가 걸쭉해지면 삶은 계란을 넣고 약불에서 5분 정도 졸여줍니다. 기호에 따라 고수나 쪽파를 얹어 마무리하면 향긋함이 배가 됩니다. 함께 곁들이면 좋은 음식은 따끈한 현미밥입니다. 부드러운 계란과 매콤한 커리가 밥 위에 살짝 얹히면 정말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지요. 이 계란 커리는 특히 힘든 하루를 보낸 날 추천드립니다. 스트레스를 매콤한 맛으로 풀어주고 단백질과 영양소를 듬뿍 공급해서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정리해보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계란찜은 위로가 필요한 날, 고소하고 바삭한 계란 토스트는 특별한 아침에, 매콤하고 든든한 계란 커리는 스트레스가 쌓인 날. 이렇게 각기 다른 매력으로 우리를 위로해주는 음식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계란 요리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또는 스스로를 위한 작은 선물처럼 말이지요. 오늘 알려드린 요리법 꼭 한번 시도해 보시고 나는 어떤 계란 요리가 제일 맛있었는지 또는 이런 계란 요리도 소개해 주세요 하는 이야기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계란도 잘못 먹으면 고혈압, 심장마비, 당뇨병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계란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를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올바른 음식과의 궁합만 맞춘다면 계란의 영양은 2배, 아니 3배로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조합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방법이라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 채널을 건강정보의 보물창고로 만들어주는 큰 힘이 되거든요. 부탁드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최고의 궁합 음식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와 계란, 정말 환상의 조합이죠. 계란에는 단백질과 콜린이 풍부하고 시금치는 철분과 엽산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철분은 체내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데 필수적인데요. 계란에 포함된 비타민 C와 시금치의 철분이 만나면 흡수율이 무려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철분은 단독으로 섭취할 때보다 비타민 C와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3배 가까이 높아진다고 해요. 즉, 계란과 시금치를 함께 먹으면 빈혈 예방에 정말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서 철분 흡수가 어려워지는데요. 시금치 계란국처럼 따뜻하게 끓여 먹으면 위에도 부담이 적고 흡수율도 높아져서 일석이조입니다. 간단하게 드시려면 시금치를 살짝 데쳐서 계란찜에 넣어주시거나 시금치 프리타타를 만들어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고소한 계란향과 시금치의 상큼함이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두 번째 최고의 궁합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인데요. 특히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라이코펜은 심혈관 질환 예방, 암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는 점이에요. 기름이나 지방이 있어야 체내 흡수가 잘 됩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좋은 지방이 풍부하기 때문에 토마토와 계란을 함께 조리하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2016년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라이코펜은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2.5배 상승했다고 합니다. 특히 계란과 함께 조리했을 때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그래서 토마토와 계란을 함께 볶은 토마토 계란 볶음이야말로 최고의 건강식인 거죠. 토마토를 살짝 볶아 부드럽게 만든 후 풀어놓은 계란을 부어 부드럽게 익혀내면 끝. 간단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최고의 요리입니다. 이 메뉴는 특히 심혈관 건강을 신경 써야 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65세 이상에서는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혈압 조절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토마토와 계란의 환상적인 조합은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선택이 될 거예요. 세 번째 최고의 궁합 음식은 현미밥입니다. 탄수화물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문제는 어떤 탄수화물을 선택하느냐입니다. 흰쌀밥은 혈당을 빠르게 올려 당뇨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지만 현미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탄수화물이 적어요. 반대로 현미는 탄수화물이 많지만 단백질이 적지요. 이 둘을 함께 먹으면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해주는 완벽한 한 끼가 됩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현미를 하루 2번 이상 섭취하는 그룹은 당뇨병 발병 위험이 35%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란을 함께 먹으면 포만감이 높아져 과식을 막을 수 있어 체중 관리에도 아주 유리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따끈한 현미밥 위에 노릇하게 구운 반숙 계란을 하나 올리고 약간의 간장과 참기름을 뿌려 비벼 먹는 거예요. 여기에 김이나 깻잎을 곁들여도 정말 꿀맛입니다. 특히 이 조합은 힘이 딸리는 날, 쉽게 기운을 차리고 싶은 날 추천합니다. 몸이 무거울 때, 지치고 기운 없을 때, 현미밥과 계란 한 그릇이면 든든하게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빈혈과 에너지 충전에 좋은 시금치, 혈관과 심장을 지켜주는 토마토, 포만감과 혈당 조절을 돕는 현미밥. 이 세 가지는 계란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식재료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조합 꼭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 몸이 지쳐 있을 때 또는 특별한 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소중한 분들과도 이 건강 정보를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 계란과 최악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같이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 있는 조합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건강정보의 보물창고로 만들어줍니다. 소중한 가족, 친구분들과도 이 영상 널리 공유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최악의 궁합 음식은 설탕입니다. 특히 달걀찜이나 프라이에 설탕을 듬뿍 넣어서 단맛을 내는 경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계란 속에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설탕과 만나면 당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AGEs, 즉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물질이 생기는데요. 이 물질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 심지어 암까지 촉진할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종 당화산물이 체내에 과다하게 축적되면 혈관 탄력 저하, 혈압 상승, 신장 기능 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AGE 축적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부드러운 계란찜을 만들 때 단맛을 내고 싶다면 설탕 대신 약간의 꿀이나 천연 과일즙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건강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최악의 궁합 음식은 콩입니다. 콩은 분명 몸에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계란과 함께 먹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콩 속에는 트립신 억제제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소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해서 단백질 소화를 어렵게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콩을 먹으면 우리 몸이 계란의 좋은 단백질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도쿄대학교 연구에서도 콩 속 트립신 억제제가 계란 단백질 소화율을 25% 이상 낮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65세 이상에서는 이런 흡수 저하가 더 심각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과 두부, 두유, 콩나물 같은 콩 제품을 한 끼에 과도하게 함께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하루 식단 전체로 보면 콩과 계란 모두 훌륭한 식품이지만
같은 식사에 한꺼번에 많이 섞는 건 피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세 번째 최악의 궁합 음식은 녹차입니다. 녹차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좋은 음료입니다. 하지만 계란과 함께 먹을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문제인데요. 탄닌은 계란 속 철분과 결합해서 불용성 침전물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 침전물은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지 않고 그냥 배출되기 때문에 결국 철분 섭취가 방해를 받게 됩니다. 중국 상하이 교통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녹차를 식사와 함께 마시면 철분 흡수율이 평균 50% 이상 감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빈혈이나 기력이 약한 분들은 녹차를 계란 요리와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하셔야 합니다. 65세 이후에는 철분 부족이 심해지면서 쉽게 어지럽거나 피로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계란 프라이를 드시고 바로 녹차를 한 잔 드시는 습관, 지금이라도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계란과 설탕은 혈관을 망가뜨리는 독성 물질을 만들 수 있고, 계란과 콩은 단백질 소화를 방해하며 계란과 녹차는 철분 흡수를 막아 피로감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란을 드실 때는 이 조합들만큼은 꼭 피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간단하게 기억하세요. 계란과 설탕, 콩, 녹차는 조심. 이 한마디만 기억해도 오늘 정말 큰 건강 지식을 얻어가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앞으로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분들과도 이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계란을 보약처럼 먹는 방법과 올바른 보관법,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최신 계란 먹는 법까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꿀팁이 가득하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계란 잘 먹으면 보약이지만 보관을 잘못하거나 먹는 방법을 실수하면 오히려 당뇨, 고혈압, 심장병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섭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계란을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신선하게 보관하는 꿀팁,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계란 먹는 방법까지 한 번에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계신가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이 채널이 더 깊이 있고 풍성한 건강 정보를 만들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가족, 친구분들과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계란을 보약처럼 먹는 방법입니다. 계란은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몸에 주는 이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계란은 조리 방식에 따라 단백질 소화율이 51%에서 91%까지 차이가 난다고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삶은 계란, 특히 완숙에 가깝게 삶은 계란입니다. 삶은 계란은 단백질 변형이 적고 소화 흡수율이 91%로 가장 높습니다. 또한 식중독 위험도 가장 낮죠. 삶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을 팔팔 끓인 후 찬 계란을 조심히 넣고 중불로 줄여서 10분간 끓입니다. 10분이 지나면 찬물에 바로 담가서 식혀주세요. 이렇게 하면 노른자가 부드럽고 고소한 완숙 계란이 완성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삶은 계란 한 개를 먹으면 포만감이 길게 유지되어 하루 칼로리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해요.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계란을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하루 평균 400칼로리나 적게 섭취했다고 합니다. 단백질도 챙기고 과식도 막고 혈당 스파이크도 예방하는 최고의 아침 식사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술안을 추천드립니다. 술안은 말 그대로 물에 계란을 풀지 않고 그대로 조심히 익히는 방법입니다. 물이 끓기 직전, 거품이 일기 시작할 때 계란을 조심히 깨서 넣고 약한 불로 3분에서 4분 정도 익히면 됩니다. 술안은 반숙 형태라 위에 부담이 적고 단백질 변성이 거의 없어 소화가 훨씬 쉽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쉬운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아주 좋은 조리법입니다. 다만 반숙 계란은 식중독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관리된 신선한 계란을 사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임산부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가급적 완숙으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계란 보관법입니다. 계란은 생명체였던 만큼 껍질에 미세한 구멍들이 있습니다. 이 구멍을 통해 외부 박테리아나 냄새가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따라서 올바른 보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꼭 냉장 보관하세요. 4도 이하의 냉장 온도를 유지하면 신선도를 훨씬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냉장 보관한 계란은 최대 3주까지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지만 상온 보관 시 일주일 이내에도 신선도가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둘째, 포장된 상태 그대로 보관하세요. 계란판이나 종이 포장재가 외부 충격과 냄새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로 꺼내어 담지 말고 원래 포장 상태를 유지해 주세요. 셋째, 뾰족한 쪽을 아래로 해서 보관하세요. 계란의 뾰족한 끝을 아래로 두면 내부 공기층이 위쪽에 머물게 되어 신선함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넷째, 씻지 말고 보관하세요. 껍질을 씻으면 자연 보호막인 큐티클이 제거돼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집니다. 먹기 직전에 깨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요즘 유행하는 계란 먹는 방법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트렌드는 바로 반숙 반미 계란입니다. 부드럽고 탱글탱글한 반숙 노른자가 인기인데요. 만들기도 간단합니다. 계란을 실온에 꺼내두고 물이 끓으면 넣고 6분 30초 동안 딱 정확히 삶아줍니다. 6분에서 7분 사이가 반숙 계란의 황금 시간입니다. 삶은 후 바로 얼음물에 5분간 담가주면 껍질이 깨끗하게 까지고 속은 촉촉한 반숙이 완성됩니다. 요즘 카페나 브런치 카페에서도 반숙 반미 계란을 샐러드나 오픈 샌드위치에 올려서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반숙 반미 계란은 특별한 기념일 아침이나 느긋하게 보내는 주말 브런치로 정말 제격입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기분까지 좋게 만들어줘요. 두 번째 트렌드는 에그슬러 스타일 에그 샌드위치입니다. 에그슬러시라고 들어보셨나요? 미국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부드러운 스크램블 에그 샌드위치 스타일인데요. 한국에서도 요즘 핫한 메뉴입니다. 조리법은 간단합니다. 계란을 푼 후 약한 불에서 계속 저어가며 익혀 부드러운 크림처럼 만듭니다. 너무 익히지 말고 촉촉하게 만들어야 해요. 여기에 버터를 살짝 넣으면 풍미가 훨씬 좋아집니다. 구운 브리오슈 번이나 식빵에 버터를 살짝 바르고 부드러운 스크램블 에그를 듬뿍 올려 먹으면 끝. 기호에 따라 치즈나 아보카도를 추가해도 좋습니다. 이 메뉴는 특히 우울하거나 기운이 없는 날, 나를 위한 작은 선물처럼 준비해 보세요. 부드러운 식감과 따뜻한 향기가 마음까지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세 번째 트렌드는 계란장입니다. 요즘 젊은 층에서도 대세인데요. 만들기도 정말 간단합니다. 삶은 반숙 계란을 준비하고 간장, 물, 설탕, 청양고추, 마늘, 양파를 넣은 절인 국물에 하루 정도 담가두면 끝입니다. 단짠단짠한 맛이 밥도둑이 따로 없죠. 특히 따뜻한 현미밥에 계란장 하나 올려서 먹으면 정말 꿀맛입니다. 이건 힘든 하루를 끝내고 집에 돌아온 날, 나를 위로하는 최고의 힐링 한 끼가 되어줄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만 잘 기억하셔도 계란 하나로 건강을 지키고 하루의 기분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 채널을 성장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분들과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지금부터는 계란에 대한 실제 Q&A를 통해 여러분이 평소 궁금해하셨던 계란에 대한 모든 질문을 속 시원히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계란, 정말 완벽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만큼 많은 궁금증도 함께 따라오죠.
여러분이 평소 궁금해하셨던 계란에 대한 실제 Q&A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가족, 친구분들과도 이 영상 많이 공유해 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매일 계란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매일 드셔도 괜찮습니다. 과거에는 계란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식이성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2019년 공식 발표에서 건강한 성인은 하루에 계란 1개 섭취를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 북경대학교의 대규모 연구에서는 매일 계란을 1개씩 먹은 사람들이 심장병 발병 위험이 18%나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단, 이미 고지혈증이 심하거나 당뇨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계란 노른자는 몸에 해로운가요? 정답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노른자에 건강에 좋은 성분이 훨씬 많이 들어 있습니다. 노른자에는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강력한 항산화제와 두뇌 건강에 좋은 콜린, 그리고 비타민 A, D, E가 풍부합니다. 또한 고품질 지방과 함께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인지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겠지만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서도 노른자를 섭취하는 것이 오히려 심혈관 질환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은 노른자까지 꼭 드시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계란 껍질을 씻어서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계란 껍질은 미세한 구멍이 많기 때문에 씻으면 자연 보호막이 제거됩니다. 이 보호막이 세균이 내부로 침투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계란은 씻지 말고 보관하고 먹기 직전에 깨서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말 더러운 부분이 있다면 마른 천으로 가볍게 닦아주는 정도로만 관리하세요. 물을 묻히는 건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갈색 계란이 흰색 계란보다 더 좋은가요? 많은 분들이 갈색 계란이 더 건강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갈색과 흰색 계란의 차이는 달걀 품종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양 성분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조사 결과에서도 갈색 계란과 흰색 계란은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함량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갈색 계란은 껍질이 조금 더 두꺼운 경우가 있어 신선도가 약간 더 오래 유지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색이든 품질 좋은 계란을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입할 때는 껍질이 깨지지 않고 광택이 나는 신선한 제품을 선택해 주세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계란을 먹으면 정말 살이 찔까요? 정답은 과하면 찔 수 있다입니다. 계란 자체는 고단백, 고영양 식품이지만 한 개당 약 70칼로리 정도이기 때문에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 드시는 것은 체중 증가와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계란은 포만감을 높여서 하루 전체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08년 미국 영양학회 학술지 발표에 따르면 아침에 계란을 먹은 사람들이 빵이나 시리얼을 먹은 사람들보다 36시간 동안 칼로리 섭취량이 16%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적정량을 드시면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깨진 계란을 먹어도 되나요? 깨진 계란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 껍질이 깨지면 세균이 내부로 침투할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 계란의 가장 위험한 세균인 살모넬라균은
65세 이상에서는 식중독 증상을 훨씬 심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구입한 계란 중에 깨진 것이 있다면 바로 버리거나 깨지자마자 즉시 가열해서 완숙으로 요리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절대 상온에 오래 두지 마세요. 7번째 질문입니다. 냉동 보관해도 될까요? 생계란은 냉동하면 안 됩니다. 계란 속 수분이 얼면서 팽창의 껍질이 터지고 내부 질감이 변해버립니다. 다만 계란을 깨서 노른자와 흰자를 섞은 뒤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하면 약 3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신선한 상태로 구매 후 3주 이내에 냉장 보관 후 드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평소 궁금해하셨던 계란에 대한 모든 질문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계란을 더 건강하고 더 맛있게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소중한 구독자분들 모두 계란처럼 건강하고 꽉 찬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알고 싶은 식재료나 건강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예를 들면 두릅은 언제 먹어야 좋은가요? 냉이는 생으로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도 아주 좋아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앞으로 저희가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소중한 분들과 이 건강한 정보 많이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